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아니, 고란입니다. 증강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인식하고 그 위치에 스폰합니다. 아주 애기 때는 길고양이였는데 지금은 커서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집에는 강아지가 살고 마당엔 고양이가 살아요. 아 맞다, 증강현실. 결국 고양이 옆에 띄웠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이 어플은 약 한 달간 홍드로이너님과 제가 산림 공모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 공간을 띄워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유니티에선 안드로이드 AR 코어와 아이폰 AR 킷을 합친 AR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고 있죠. 증강현실은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도 쓰이는데요. 개발해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기술은 핸드폰의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 컴퓨터의 화면을 합성하여 가상 물체가 떠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AR은 앞으로도 계속 똑똑하게 발전하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AR 파운데이션을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은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가능한 건 최대한 넣었어요. 미래에는 안드로이드도 더 똑똑해지겠죠? 그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띄우고요. 2020.1.13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URP로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 써주고요. 생성해줄게요. 프로젝트가 열리면 이그젠플 에셋과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메인 카메라 지워주도록 할게요. 에셋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지워주고요. 새로운 폴더 URP SS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제외하고 넣어줍니다. 2020부터는 AR이 유니티 URP에서 공식 지원을 해요. AR 패키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여기서 패키지를 유니티 레지스트리 전체 에셋이에요. AR 검색해주고요. 여기 눌러서 COR 버전 하면은 버전들을 볼 수가 있어요. 3.16이 지금 베리파이죠. 이게 확인됐다는 뜻이고 이 나머지들도 다 확인된 걸로 해주셔야 돼요. 2019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낮아요. 버전이 베리파이드가 더 낮거든요. 확인된 버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다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AR 파운데이션과 AR 코어, AR 킷 이렇게 받았고요. AR 킷 같은 경우는 아이폰용이고 AR 코어는 안드로이드용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은 없어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AR 킷 페이스 트래킹은 아이폰이 없기 때문에 다운을 안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9 버전 같은 경우는 AR 파운데이션과 함께 AR 서브 시스템까지 받아주셔야 돼요. 같은 버전으로 이렇게 베리파이로 하나, 둘, 세 개를 받았으면은 닫아주고 파일, 빌드 세팅, 안드로이드로 스위치 플랫폼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서 여러분의 회사 이름 써주고 레졸루션 앤 프레젠테이션에 AR이 카메라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화면을 고정해 주셔야 돼요. 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토 로테이션 대신에 저는 가로로 긴 거 랜드스케이프 라이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더 세팅에서 컬러 스페이스가 간말하면 리니어로 바꿔주시고요. 리니어가 색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픽에서 불카는 유니티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래픽인데 AR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 전부 소문자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 API 레벨이 7.0 이상이어야 돼요. 스크립트 백엔드를 IL2CPP, API를 .NET4, ARM64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퍼블리싱 세팅은 이제 구글에 출시할 때 이 부분 채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URP 같은 경우는 검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URP 에셋에서 세팅해서 포워드 렌더러 있죠. 애드 렌더 피처, AR 백그라운드 렌더 피처 추가하고요. 카메라까지 지운 상태에서 우클릭 XR, AR 세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AR의 인풋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XR, AR 세션 오리진 추가해주시면은 이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AR 세계의 중심이고요. 여기 자식으로 카메라가 있거든요. AR 카메라. 이게 이제 AR 카메라여서 핸드폰이 최초로 시작할 때는 AR 세션 오리진 0,0,0이 기준이 되고요. 이 AR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움직이면은 대략 1m 반경 내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큐브를 만들어 줄게요. AR 세상에서는 이게 1m예요. 1m. 실제 세계에서 1m를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크죠. 그래서 스케일을 다 0.1로 해주시고 포지션 Z만 1로 해서 카메라보다 앞으로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시키고 컨트롤 B를 눌러서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홍드로이드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토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제 눈앞에 지금 큐브가 보이죠. 0.1 10cm 정도 크기 같나요? 한 1m 정도 앞으로 가면은 카메라를, 자, 큐브가 가까워졌죠? 대박이죠? 만약 여기서 검은 화면 나왔다 하면은 먼저 버전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보드 렌더러 요거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아까 한 행동이 뭐냐면 세션 오리진이 0,0,0에 존재하죠. 핸드폰이 최초로 여기서 시작을 했고 1m 띄어져서 여기에 나왔죠. 그 다음에 세상이 인식이 되면은 이 카메라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카메라가 우리가 아까 1m 이렇게 가까우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SS를 넣을 때 다 이렇게 0.1로 줄일 수 없단 말이에요. 100m 크기도 있고 크기가 다양하죠. 큐브가 X가 막 100, Y는 0.1, Z도 100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거를 세상의 중심에서 본다면은 그냥 광활한 대지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쵸?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구가 있어요. 4m짜리 거대한 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실제 세계에서. 그래서 세상을 축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AR 세션 오리진의 스케일 있죠. 요 스케일을 조정하면은 세상이 축척돼요. 이거는 크기가 100m예요. 가로로. 그러면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이게 1m로 보일까요? AR 세션 오리진의 크기를 다 100, 100, 100으로 하면은 이 큐브가 1m로 보이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그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서 1m를 이동하면은 카메라가 AR 공간에서 100m를 이동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설정할 게 AR 카메라에서 바가 기본으로 20으로 돼 있어요. 2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깎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0으로 할게요. 1000만큼 보여서 엄청 멀리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에서 인바이러먼트에서 포그를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B. 그리고 토탈 컨트롤은 빌드할 때 ADB 머시게 하면서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빌드 중에는 이거 아예 다 닫고 빌드를 하고 이거 켜주시기 바라요. 스폰이 되었고, 자, 4m짜리 공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어요. 100m를 축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어지면 이렇게 큐브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 보이죠? 큐브의 가장자리로 가볼까요? 아, 가장자리가 이렇게 얇게 생겼네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바닥 인식, 물체 인식이 되는 거를 시각화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브와 스피어 지워주고요.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Add Component, AR 플레인 매니저를 넣어주시고, 이거는 바닥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인 프리팹을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으로 된 플레인 프리팹을 우클릭 XR AR 디포트 플레인을 해주고요. 에셋에 AR 리소시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디포트 플레인이 이제 메테리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도 다시 이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메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 폴더 만들고 메테리얼 만들고 디포트 플레인 empty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더를 변경할 텐데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언닛으로 해주고요. 투명하면 좋겠죠. 오파크가 아니고 트랜스페런트.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여러분들 색깔 마음대로, 저는 이런 색깔로 할까요? 알파도 한 0.6 정도 해서 투명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AR 디포트 플레인에다가 디포트 플레인 empty를 대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프리팹을 등록해줘야겠죠. 프리팹을 끌어다 놓아주시고 그러면 바닥이 인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추가해 볼게요. Add Component,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를 추가하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포인트 클라우드 프리팹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클릭 XR AR 디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넣어주고, 이거는 파티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색깔을 저는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지워주시고 오리진에다가 포인트 클라우드 프리팹을 넣어주시고 컨트롤 B를 누를게요. 자, 화면을 조금 움직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바닥인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죠. 신기하죠. 그리고 뭐 책상 이런데 하면은 또 새로운 디포트 플레인이 생성이 되고요. 넓어지죠. 이렇게. 이게 제 마이크예요. 지금 반짝반짝하는 파티클도 보이죠. 이게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해냅니다.
딱히 쓸 데는 없어요. 디포트 플레인 같은 게 유용하죠. 검은 라인을 없애고 여기가 그리드로 나올 수 있도록 텍스처를 넣어 볼게요. 자, 하나의 폴더 스프라이츠라 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모양 있죠? 요거를 끌어다가 넣어줄게요. 넣었으면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 2D UI 만들어주고 이게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랩 모드를 리피트로 두고요. 맥스 사이즈는 한 32만 해도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라이, 그 다음 디포트 플레인 매테리얼에서 여기다가 끌어다가 놓아주고요. 타일링을 한 30으로 하면은 그리드 모양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AR 세션 오리진에도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 지워주고 그 다음에 디포트 플레인에서 요 컬러 알파를 0으로 만들어 줄게요. 라인을 안 보이도록 할게요. 바닥을 인식해 보겠습니다. 네, 인식이 잘 되는 걸, 그리드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벽면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벽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벽도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가면 됩니다. 지형을. 여기서 디텍션 모드가 에브리띵이면은 호리즌탈, 버티컬, 수직, 수평 인식이 다 되는 거고요. 호리즌탈만 체크하면은 바닥만 인식할 수 있어요. 바닥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은 호리즌탈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호리즌탈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클릭, 볼륨, 글로벌 볼륨 만들어주고요. 모드가 글로벌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프로필 넣어주라고 하죠. 폴더 하나 만들어서 포스트 프로세싱 볼륨 프로필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볼륨 프로필이라고 하고요. 애드 오버라이드, 포스트 프로세싱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브레이키님의 포스트 프로세싱 영상을 봐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빛나는 효과를 위해서 볼륨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에 잘 표시가 되는지 비그네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게임뷰로 보면은 지금 까만데 까만 것보다는 스카이박스가 낫겠죠. 카메라에다가 백그라운드 타입을 스카이박스로 해주고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Z로 1만큼 해서 보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로벌 볼륨에다가 자기의 프로필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인텐시티 한번 높여볼까요? 안 나오죠? AR 카메라 들어가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체크하니까 비그네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씬에서도 비그네티와 스카이박스를 보려면 반짝이 눌러서 스카이박스, 포스트 프로세싱 체크하면은 둘 다 나오죠. 여기도 활성화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블룸을 적용해 볼 거예요. 블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매테리얼에서 언닛 그래프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볼 쉐이더라고 하고요. 그 쉐이더에서 매테리얼을 바로 만들어 주면은 이거를 참조하고 있는 매테리얼이 나와요. 스피어에 넣어주고 스페이스 컬러 만들어 주고요. 모드를 HDR 노란색으로 해서 인텐시티 한 3으로 할까요? 넣어주면은 표시가 됐는데 블룸도 해줘야겠네요. 볼륨 프로필에 스레드홀드와 인텐시티 한 9하고 1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표시가 됐는데 모바일에서는 HDR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세팅 퀄리티를 보면은 사양마다 하이, 미디엄, 라우를 선택해 준단 말이에요. 하이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하이 퀄리티가 선택되는 거고요. 미디엄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되고요. 라우는 이게 선택돼요. 그래서 하이 퀄리티의 이 HDR을 체크하고 미디엄 퀄리티도 HDR 체크하고 라우 퀄리티도 HDR을 체크해줘야 모든 상황이 다 HDR이 표시가 돼요. 블룸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빌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팁이 있는데 프로젝트 세팅, 플레이어, ARM64를 체크 해제해주세요. 구글에 실제로 업로드할 때만 체크해서 빌드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고요. 테스트할 때는 이거를 체크 해제해주시면은 약 25초 정도 빨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 눌러볼게요. 비그네티 잘 나오고요. 공 같은 경우 블룸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바닥을 터치하면은 터치한 곳에다가 물체가 스폰이 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스피어의 크기를 한 10 정도 키워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트랜스폼 리셋, 스피어를 자식으로 넣어주고요. 바닥에 이 터치한 지점으로부터 위로 나와야 바닥에부터 위에 떠있게 보이죠. Y로 5만큼 올려줄게요. 게임 오브젝트로부터 위로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가 노인 좌표고요. 그리고 너무 빛나기 때문에 볼 쉐이더에서 너무 빛나기 때문에 마스터를 치고 PBR 치고요. 우클릭 셋 액티브 하고 언닛은 지워주고요. 알베도에다가 넣어주고 HDR 디포트로 바꾼 다음에 빨간색 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볼이라고 변경하고 AR 리소시스에다가 넣어줍니다. 프리팹으로요. 지워줍니다. 비그네티가 좀 거슬리죠. 볼륨 프로필에 비그네티 리무브 해줍니다. 대충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에셋에다가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AR 매니저라고 적어줄게요. 하이라키 크레이트 엠티 AR 매니저 트랜스폼 리셋 스크립트 넣어주고 스크립트 엽니다.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맨 위에 using xr.ar 파운데이션과 서브 시스템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리지언 이 부분은 바닥에 프리팹 놓는 부분이에요. 업데이트해서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인풋 닷캠 마우스 대신에 터치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AR은 핸드폰에서만 되는 거고 터치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체크할 수 있도록 0개라면 리턴 끝내고 입력이 들어왔다면은 인풋 닷캠 터치 0번은 첫 번째로 클릭한 거, 1번은 두 번째로 클릭한 거예요. 동시에 손가락을 누르면은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른 거를 터치를 받은 다음에 그 상태가 begin,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있죠. 캔슬드 취소했을 때, 뗐을 때, 움직였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begin이 아니라면 return. 그러면 누르는 순간에 동작하겠죠.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 AR 레이캐스트라 했는데 거기에 레이캐스트 쏴줘요. 어디로 쏘냐? AR 세상에서 터치한 포지션까지 쏘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정보들을 담아둡니다.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 형식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트래거블 타입이 플레인이라면 인식된 바닥이고요. 또 여러가지 있어요. 플레인 within infinity면은 바닥을 확장해서 바닥이 인식되지 않아도 확장을 해서 되는 거고요. 플레인 within bound는 이렇게 됐을 때 이 경계선을 포함하는 겁니다. 보통은 플레인을 쓰겠죠. 충돌을 했다면은 히트에 담겨있는 0번째 포스를 가져옵니다. 이 포스에는 뭐가 있냐면 포지션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인스턴테이트로 우리 스폰 프리팹 있죠? 게임 오젝트죠? 그거를 위치 회전으로 해줍니다. 스폰 프리팹은 우리가 생성할 볼을 넣어주면 되겠고 AR 레이캐스트는 우리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add 컴포넌트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끌어다 놓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것도 캔버스에 토글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다가 리지언으로 바닥 활성화 해놓고 AR 플레인 매니저 바닥을 인식하면 나오는 바닥들 있죠. 그것들이 담겨 있어요. 쇼 패널 불로 받고 AR 플레인에 트랙어블을 발로 받은 다음에 그것의 게임 오브젝트 셋 액티브를 들어온 대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AR 플레인에게 AR 세션 오리진을 대입을 해주고요. 게임 뷰는 1920, 1080으로 해주고요. 토글 할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UI 토글을 만들어 주고요. 캔버스에다가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 X 1920, Y 1080 익스펜드로 합니다. 현실 세계의 카메라와 겹치기 때문에 전체 해상도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토글을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다가 배치해 볼까요?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2D로 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피벗이 가 있죠. 크기들을 다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요. 바닥이라고 썼어요. 온밸류 체인지에다가 AR 매니저에 여기 다이나믹 블루 데인 쇼 플레인을 하면은 이즈온이 트루 또는 펄스가 될 때마다 쇼 플레인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플레인들을 숨길 수가 있어요. 씬이 조금 어지럽기 때문에 번들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트랜스폼 리셋 이거는 넣어주도록 할게요. 캔버스 맨 아래로 하고요. AR 매니저 맨 위로 할게요. 깔끔하죠? 그리고 아이콘이 거슬리면은 기즈모에 3D 아이콘 줄여주면 됩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바닥이 인식되고 이렇게 터치하면은 그 위치에 생성이 돼요. 제 책상에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바로 여기 아래에 돼 있죠? 그 다음에 바닥을 체크 해제하면은 바닥이 다 사라져요. 키면은 켜지고요. 신기하죠? 가운데에서 레이를 쏴서 바닥과 충돌하는 지점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 소스를 임포트하고 이름을 R1로 변경할게요.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 맥스 사이즈는 1024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 줄게요. 플레인을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이 메테리얼을 넣어줘야겠죠. 메테리얼 우클릭, 메테리얼 만들고 인디케이터 empty라고 하고요. 쉐이더를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에 언릿으로 하고요. 베이스 맵에다가 끌어다 놓아주고 인디케이터 empty를 플레인에게 넣어주고 다 노란색인데 서피스 타입을 트랜스페런트로 하면 투명해집니다. 이름을 인디케이터라고 변경하고 업데이트에서는 플레이스 인디케이터를 계속 호출하고 바닥 표시기에는 인디케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화면의 중앙으로부터 레이를 쏴가지고 정보들이 여기에 담기겠죠. 트랙어블 타입은 플레인으로 하셔야 돼요. 뭔가 충돌이 일어났다면은 그 0번째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충돌해서 담긴 정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스폰 프리팹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터치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화면의 중앙에 생성이 되겠죠. 인디케이터 끌어다 놓아주고 글자가 안 써진 버튼을 만들고 오른쪽 위에 피벗을 두고요. 온클릭을 했을 때 AR 매니저에 Place Indicator 프리팹을 실행합니다. 터치해서 놓아지는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바닥을 인식하면 바닥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안 나오지만 버튼을 누르면 그 위치에 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리고 인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닥이 막 어지럽혀 있을 때 초기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벤트 하나만 호출하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쓸게요. AR 세션을 끌어다 놓아주고요. AR 세션의 리셋을 선택해주세요. AR의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초기화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인식이 너무 많이 돼버려요. 이렇게 인식을 너무 많이 해버려요. 그러다가 초기화 눌러주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인디케이터 번들에다가 넣어주고 비활성화하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요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원점을 한번 조정해 볼 건데 오리진이 0,0,0 요거를 위치를 조정하면은 거기가 원점이 돼요. AR 세상의 중심이죠. 거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3D 세계에서 0,0,0을 우리가 선택한 그 위치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플레인 하나 만들어주고 트랜스폼 리셋 그리고 스케일만 10으로 키워가지고 캡슐을 그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스케일을 5로 했어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그 위치를 조정을 하려면 플레이스 인디케이터와 비슷하게 AR 오리진을 가져오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레이캐스트를 화면의 중앙으로 싸가지고 플레인과 접촉하는 곳에다가 접촉하는 곳이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면은 포스를 히트포스라고 만들고 메이크 콘텐츠 어피어렛을 하면은 이 부분 AR 오리진의 트랜스폼 이것이 AR 세상의 중심이 돼요. 위치와 로테이션을 그대로 대입하고요. AR 세션 오리진을 넣어주고 만들어진 버튼을 누르면 AR 매니저에 있는 플레이스 오리진을 실행합니다. 여기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죠. 이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버튼을 클릭한 그곳에다가 하면 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다가 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레이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에 의해서 어디론가 옮겨져야 되는데 AR이 이제 플레이어의 중앙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R 세션 오리진을 플레이어의 자식으로 넣거나 업데이트해서 플레이어의 트랜스폼과 동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응용을 또한 할 수 있어요. 플레인과 캡슐은 지워주고요. 이제 빛을 감지해서 다이렉션 라이트에다가 인텐시티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URP 프로젝트는 기본으로 2가 돼 있네요. 빛을 감지하려면은 AR 카메라 매니저를 갖고 오고 우리 현재 빛 다이렉션 라이트를 가져옵니다. on enable과 on disable에서 프레임 리시브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 함수를 실행합니다. 인자는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마우스 올려보니까 액션 머시기 있죠. 그 머시기예요. 활성화될 때 추가, 비활성화될 때 빼는 거는 이벤트에서 많이 봤죠. 자, 그래서 프레임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발생하는데 들어온 매개 변수를 빛의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에버리지 브라이트니스를 브라이트니스로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에버리지 컬러 템퍼레이처, 컬러 코렉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기기에는 컬러 템퍼레이처가 안 나오고 컬러 코렉션 같은 경우 알파만 변하더라고요. 이상해가지고 검증된 브라이트니스만 하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면 돼요. 브라이트니스가 밸류를 갖고 있다면은 불형식으로 만들어서 브라이트니스의 밸류가 0.3 이상이면은 브라이트가 true 아니면은 false 만들어주는 거고요. 물론 전역 변수로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0.3으로 했냐면 0에서 0.5 사이에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지었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의 밸류가 0에서 0.5니까 4를 곱하면은 원래 기본값 인텐시티가 2가 되기 때문에 4를 곱해줬고요. 그래서 현재 빛의 인텐시티에다가 조정된 브라이트니스를 대입합니다. 만약에 색 온도가 필요하다면은 컬러 템퍼레이처 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시고요. 컬러도 있다 하면은 컬러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로 밝기와 빛의 세기와 밝음을 찍어봤는데 이거는 스트링을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프린트는 이제 로그캣으로 봐야겠죠. AR 매니저에다가 AR 세션 오리진 아래에 있는 AR 카메라를 대입하면 AR 카메라 매니저가 들어가고요. 커렌트 라이트는 다이렉션 라이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AR 카메라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AR 카메라 매니저가 기본으로 달려있고 포커스 모드는 오토로 해주시고 라이트 이스티메이션 모드를 빛의 세기를 인식해야 되니까 앰비언트 인텐시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로그를 보기 위해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안드로이드 로그캣을 추가하니까 윈도우 아날리시스 안드로이드 로그캣으로 실행하면은 뜨게 되거든요. 로그캣 강좌 보시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볼을 하이라키에 끌어다 놓을게요. 자, 공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리면은 공이 까매지죠. 신기하죠? 그리고 얘 토탈 컨트롤이랑 충돌이 있기 때문에 토탈 컨트롤 껐고요. 다시 핸드폰 연결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나요? 밝기가 0.5 정도 나오는 거. 빛의 세기는 우리가 4를 곱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고요. 밝음은 0.3 이상이면 true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려볼게요. 자, 확 떨어지죠? 밝음이 펄스가 되고 true가 되고 펄스가 되고 true가 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빛의 색이 여기다가 대입해지면은 모든 빛을 받는 물체들이 다 빛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이제 이미지 두 가지 인식을 해서 공을,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공을 띄워보겠습니다. 이미지 트래킹이에요. 두 가지 리소스를 넣어준 다음에 맥스 사이즈를 2048로 했어요. 그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을 봐보면은 AR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를 추가합니다. XR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XR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add 이미지 두 가지를 추가하고요. 하나는 R2, 하나는 R3 넣어주고요. 이름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스페이시핏 사이즈는 실제 이미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미터 단위라서 저는 컴퓨터에 표시할 거니까 한 10cm 하면은 0.1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1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keep text의 런타임은 스크립트에서 이걸 참조해서 쓴다면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스크립트에서 안 쓰고 그냥 할 거라면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스크립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체크해 줄게요. 그 다음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 넣어주고 맥스 넘버 오브 무빙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가 몇 개가 될 건지, 저는 두 개의 사진을 띄울 거기 때문에 두 개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트랙드 이미지 프리팹은 그 이미지 위에다가 띄울 프리팹이에요. 스피어를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이미지 위에 띄울 것이 1m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 크기 한 0.03이면 한 3cm 정도 돼요. 실제 세계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이름을 이미지 프리팹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다가 프리팹으로 만들어주고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AR 매니저 스크립트를 엽니다. 먼저 이 빛 감지처럼 on enable, on disable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 빼주도록 할게요. 메뉴에다가 펼쳐놨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감지에다가는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 AR 이미지 매니저라고 봤고요. Enable에서는 트랙트 이미지 체인지 이벤트의 추가, Disable에는 빼주는 걸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인자를 받는 이것이 실행돼요. 여기에는 이미지 트래킹 된 정보들이 담겨오는데 에디드 이미지로 리스트로 봤고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미지의 레퍼런스 이미지의 이름이 R2라면은 레퍼런스 이미지 요거까지 참조해서 네임 R2라면은 그 이미지의 렌더러의 메테리얼 컬러를 레드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성된 프리팹이에요. 이미지에 생성된 프리팹 바로 요거죠. 요것의 메테리얼의 색깔이 바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R3라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R 세션 오리진에 트랙드 이미지 프리팹을 넣어주고요. AR 매니저에는 AR 이미지 매니저가 달려있는 AR 세션 오리진을 넣어줍니다. 핸드폰을 인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빨간 공, 초록 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떨림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버그예요. 미래에는 개선되겠죠? 으아! 그러면 간단하게 AR에서 화면 중앙으로 레이를 쏴가지고 거기로 이동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중앙은 항상 세상의 중심이고요. 화면이 가려지는 것도 해볼게요. 플레인 하나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스케일을 30으로 다 맞출게요. 그 다음에 조금 타일링이 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PBR 그래프를 만들고 그리드 쉐이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메테리얼을 만들어서 그리드 MT라고 하고 플레인에게 적용하고 쉐이더를 열면 여기서 바둑판이 필요하죠. 체크보드를 검색하고 컬러 두 가지 설정할 수 있고 프리퀀시가 100백으로 했으면 바둑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비도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근데 너무 색깔이 검은색이 진하네요. 회색과 좀 연한 회색 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간단하게 캡슐 만들어주고요. 트랜스폼 리셋, 스케일 5 정도로 할까요? Y 올려주고요. 5만큼. 그 다음에 내부 메시 이용하도록 이거를 구워줄 거예요. 플레인에게 스태틱 옆에 화살표 내비게이션 스태틱 눌러주고요. 윈도우 AI 내비게이션 탭에서 베이크 탭에서 기울기라든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베이크. 자, 이렇게 베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만약에 벽이 있다면은 벽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스태틱 체크하고 같이 구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변경할게요. Add 컴포넌트 내부 메시 에이전트 넣고 그리고 AR 매니저 열어줄게요. 메뉴에 AI 선언을 해주고요.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가져오고 버튼을 눌러서 무브 타겟을 했는데 이 카메라다 메인이라는 태그를 달아줘야겠죠. 현재 AR 카메라로부터 앞쪽으로 발사합니다. 중앙으로 AR 레이캐스트가 아닌 3D 레이캐스트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 땅에 닿으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에 닿았다면은 거기로 이동해라 하는 거예요. AR 매니저에다가 플레이어를 넣어주고 버튼을 누르면은 AR 매니저에 무브 타겟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태그를 달아줘야겠죠. AR 카메라에 태그가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고요. 메인 카메라를 넣으면은 카메라다 메인으로 들어오게 돼요. 다른 카메라는 없어야 되고요. AR 카메라를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대략 보이게 한 다음에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F 버튼 누르면은 너무 느리죠.
그래서 플레이어 스피드를 한 100, 103 이걸 해주고 커피 컴포넌트 재생 풀고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 해줍니다. 이제 플레이가 거기로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 있죠. 항상 0,0,0이 중심이니까 플레이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이 자식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업데이트로 계속 요 위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에서 플레이어 모브를 실행을 하고요. AR 오리진은 원점 설정에서 썼어요. 없으면 추가해주면 되고요. AR 오리진의 위치를 현재 에이전트의 위치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원점이 항상 플레이어를 따라가고 있어요. 카메라 좀 돌리고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 그리고 버튼 눌러주면 항상 이 AR 세션 오리진이 항상 플레이어의 위치를 따라가고 있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탐험이 될 수 있도록 원을 이렇게 그리는 쉐이더를 작성해 볼게요. 그리드 쉐이더 들어가서 스피어 마스크를 하나 추가합니다. 코드는 월드 좌표에 포지션을 넣어주고 센터는 우리가 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벡터 3 센터하고 레퍼런스나 언더바 센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라디우스는 50으로 하니까 이 정도 크기네요. 이 상황을 만약에 알파에 넣고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를 0.5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잘려요. 그리드 메테리얼에 이 센터가 이게 조정되거든요. 플레이어 위치를 따라가게 하면 되겠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주자면은 이게 너무 각져 있잖아요.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 0으로 하고 알파에다가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기 쉽게 에미션에다가 해놓고 라디우스 40, 하드니스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이 정도 했어요. 그리고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는 0.5를 하면은 아예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추가하고요. 이 둘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죠. 가운데는 아예 다 보이면 좋겠어요. 하나를 더 분기시켜가지고 0.5를 곱해서 이 둘을 더하면은 가운데는 무조건 0.5 이상이고 끝에 갈수록 흐려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에미션에 넣고 또한 스케일 500으로 하니까 가장자리가 흐려지면서 나타나죠. 이때 이 반지름이 사인 함수로 확장 축소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기존의 라디우스 여기 있죠. 그것과 사인 타임이 마이너스 1에서 2를 반복하는데 4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에서 4를 반복해요. 그래서 40에서 44가 되고 36이 되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우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된 것을 알파에 넣고 에미션은 지워주고요.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를 0.3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 메테리얼을 플레이 위치랑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에디터에서 맵을 만들 때는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디우스를 따로 뺄게요. 이거를 컨버트 투 프로퍼티 라디우스 언더바 라디우스 디포트 40으로 하면 40이에요. 그럼 메테리얼에는 이렇게 센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라디우스도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리전을 만들어 줬는데요. 우리가 지형이 아니고 물체로 활성화 비활성화 할 때는 플레이의 이 포지션을 다 참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태틱으로 해서 참조가 쉽게 하면 좋겠죠. 엄청 많이 쓰니까요. 클래스 바깥에다가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로 플레이어 포스 하고 퍼블릭 스태틱 벡터 3 플레이어 포스를 만들어 주고요. 다른 거에서 참조할 때는 플레이어 포스에다가 바로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었으면은 모두 다 이것만 참조하면은 쓸 수가 있어요. 시작하면은 셋맵 라디우스 40으로 해서 모든 메테리얼들을 돌아서 라디우스를 40으로 한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은 에디터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로트의 맥스 밸류를 한다. 플로트 최대값이에요. 엄청 큰 수예요. 그리고 셋맵 센터 같은 경우는 벡터 3를 넣으면은 벡터 4를 만들고 왜냐하면 각각 메테리얼의 셋 벡터를 할 때 벡터 4를 넣으라 하니까요. 모든 맵 MT에 센터를 조정합니다. 왜 하나를 안 하고 많이 했냐면은 지형을 꾸밀 때 지형 메테리얼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맵 MT에다가 그리드 MT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플레이 AR 카메라를 컨트롤 시프트 F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하죠. 이동하죠. 자, 근데 왜 멈춰서 보이냐? 그것은 바로 AR 세션 오리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식으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생 풀면 전체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점 조정을 위해서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좀 플레이스 오리진 요것만 호출하면 되죠. 플레이스 오리진 연결해 주고요. 위에 거는 이동, 아래 거는 원점 버튼이에요. 그리고 지형뿐만 아니라 또한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막 여러 개 이렇게 분포한다고 합시다. 이때 이 안쪽 면을 보이게 하면 좋겠죠. 플레이어로부터 한 45 정도 떨어진 것 같죠. 기억해두고 그래서 각각 플레이어와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우면은 활성화 아니면 비활성화를 할게요. 각각에다가 넣어줘야 되므로 하이드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모든 큐브에다가 다 하이드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하이드 오브젝트는 렌더러를 갖고 오고
메쉬 렌더러, 스프라이트 렌더러 그런 거예요. 웨이트 per second를 캐싱해줬고요. 스타트 코르틴 0.4초마다 이걸 실행하고 while문을 계속 도는데 플레이어 포스와 현재 위치를 제곱을 해보면은 아까 대충 보니까 46이었어요. 그 46을 제곱하면 2116. 2116보다 가까우면은 렌더러 이네이블을 true를 시키고 이것보다 크면은 렌더러 이네이블을 false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선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값만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죠. 참조 안 하고. 이거는 더 생긴 오브젝트들마다 렌더러 붙어있는 곳에다가 다 넣어주면 돼요. 가운데에서 이제 쏘잖아요. FPS에서 중심에 크로스바 같죠. 이름 R4라고 했고요.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 64로 할게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중앙에 위치해야 되니까 UI 이미지 만들고 소스 이미지를 이걸 넣어주고 위드 하이트로 50씩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옮겨지는 거를 누르면은 그 위치에다가 파티클이 나오면 좋겠죠. 이펙트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은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듀레이션 0.5, 루핑 체크 해제, 스타트 딜레이 0, 스타트 라이프라임 1, 스피드 30, 그리고 에미션에는 레이트 오버 타임 끄고 카운트 50, 쉐이프에는 스피어로 하고 라디우스 0.1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죠. 트랜스폼 리셋 해주고 이름을 터치 파티클이라 한 다음에 AR 리소스에 넣어주고 이 부분 터치 파티클 하고 무브 타겟을 하면은 거기로 이동하죠. 그래서 히트의 포인트가 그 위치고요. 회전 없음 하고 생성했다가 3초 뒤에 파괴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터치 파티클에다가 파티클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AR 카메라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항상 0,0,0이 돼야 되니까 리셋 해주고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터치 파티클에 플레이 온 어웨이크를 켜주시고요. 플레이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스피드 30, 엑셀레이터 30으로 할게요. 이미지 트래킹 버그 때문에 렉이 걸리거든요.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 지워주도록 할게요. 온 이네이블, 온 디서블에서 AR 이미지 매니저를 비활성화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형을 실제로 꾸밀 때는 이건 알파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텍스처 그런 거 넣으면은 아니면 버텍스 컬러로 지형을 꾸미거나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알비도에다가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0,0 여기가 AR 세션 오리진이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우리가 바닥을 인식해서 한번 볼게요. 중앙에 크로스바 보이죠? 거기를 원점 조정 두 번째 버튼 눌러주면 겹치는 부분에다가 올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점이 거기로 이동했고요. 전 바닥에 하고 싶으니까 바닥에다가 원점 또 하면은 어이구 저기다가 하면은 네 저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바닥을 체크 해제 해주고요. 이동 첫 번째 버튼으로 이동하면은 원점이 플레이어를 따라가기 때문에 원점이고 그리고 이동도 파티클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 가면은 거리가 45, 46 정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활성화 아니면 비활성화 돼서 탐험하는 요소 이런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은 AR 개발을 여러분 창의성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